근데 성병은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잠복기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저한테는 성병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이런 그 상담을 받잖아요. 네. 상담을 받다 보면은 어느 정도 반복돼서 들어오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한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요거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그 애인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성병이 옮았다. 이거 고소할 수 있느냐? 맞아요. 이것도 한 번씩 꼭 오죠. 맞아요. 네. 손 변호사님, 만약에 애인이랑 제가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제 애인한테 제가 성병을 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애인을 무슨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하면 일단 뭐 상해죄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상해가 되나요? 그쵸, 상해가 되죠. 네, 그 뭐 단순히 뭐 피가 났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고칠 수 없는 질병 걸리는 것도 상해가 되니까. 네. 그쵸, 이제 뭐 기능적으로 저하되거나 하면 이제 상해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상해가 인정이 될까요? 그 인과관계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병이 없었어요. 성병이 없었는데 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제 성병이 생겼는데 근데 남자친구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성관계를 했을 시점에 보니까 이제 뭔가 진료 기록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성병이 전염이 됐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만약에 헤어지고 나서 고소한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 이러면은 그것만 갖고 이 내가 성병에 옮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상해도 그렇지만 모든 죄명에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의라는 거는 내가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상해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지금 저한테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하면은 그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성병이 옮았다. 이렇게 돼야지 상해가 되는 거죠. 근데 성병은 좀 특이한 게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잠복기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저한테는 성병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성병이 있는데 그 저한테 증상이 나타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균을 가지고는 있는데 증상이 없어. 그럼 사실 내가 성병이 없다고 저는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애인이랑 성관계를 했는데 애인한테는 그 균이 넘어가고 그 균이 증상이 발현해가지고 성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는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몰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성기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성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성병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뇨기과 치료나 검사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랑 이제 성관계를 해서 옮겨갔다. 그러면 과실치상도 한번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류의 사건에서 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사건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2022년 1월 1일에 성병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2022년 6월 1일에 애인이랑 성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성병이 옮가 갔어요. 그래서 애인은 나한테 옮았다고 주장을 해. 근데 그럼 나는 뭐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내 헤어진 게 오래됐고 그 사이에 네가 누굴 만났을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죠. 1월부터 6월 사이에 네가 정말 나랑만 성관계를 한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관계 모두 다르니까. 근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인정이 돼도 뭐 벌금 아니면 정말 세다 그러면 집행유예 정도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실형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성병 진단을 받고 한 4개월쯤 있다가 3회에 걸쳐서 애인이랑 이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병에 걸렸는데 판결 그 기사만 나오는 거니까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 수 없기는 해요. 근데 그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는 끝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는 좀 세게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6개월 실형이 나온 적이 있었죠. 다퉜나 봐요 끝까지.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저기 성병이 옮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근데 뭐 대체로 입증이 힘들다 뭐 이런 입장도 있긴 하지만 정말 증거가 명확하다면은 이렇게 뭐 형사고소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번 시도해볼만 하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의심이 된다. 이거는 내가 가만히 넘어갈 수 없겠다 싶으면은 한번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그럼 만약에 성병이 있는 사람은 그럼 좀 고지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알려야 되겠지.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너가 옮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나랑 뭐 관계를 맺을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어쨌든 조심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취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 뭐 이제 성병 걸렸으면은 진단이랑 치료 받고 약도 열심히 먹어서 내가 뭐 3개월 전에 걸렸던 적이 있긴 하지만 약 열심히 먹어서 이제는 다 치료된 것 같아. 치료됐다. 예. 애초에 조심을 좀 하는 게 낫겠죠. 아름답고 밝고 맑은 성관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